네, 안녕하세요. YB 학원 국어시대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문의 변동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어문 변동 개념과 전체적인 총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문의 변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어문의 변동이 뭐냐면 제가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어문이 그 어문이 놓이는 일정한 환경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어문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나오죠. 어떤 어문이, 자, 여러분 이제 어문 속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어문은 비분절 어문과 자음, 모음 이렇게 세 개념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어문의 변동에서 의 어문은 이 비분절 어문은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서 자음과 모음이 어떤 환경, 이 환경은 발음하는 환경입니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면 어문론적 환경, 어문적 환경, 어문적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문 변동입니다. 자, 여기 숨겨져 있는 포인트 하나는 이 원래의 자음 모음이 변한다는 기준을 그렇죠. 우리가 표기한 어문이 뭐 될 때 발음될 때 그 표기와 다르게 변동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속에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어문의 변동은 뭐라고요? 표기되어 있는 자음과 모음이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어문적 환경에 따라서 그 표기된 것과 다르게 발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된소리 대기다, 자음동하다, 구개음하다, 모음동하다, 거센소리 대기다, 유음하다, 또 뭐가 있죠? 지금 모음 축약이다, 이 모음 역행동하다, 구개음하다 등등 아주 세부적인 어문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문 변동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 모든 걸 어문 변동이라 하는데, 자, 이 모든 복잡다단한 어문 변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로.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교체. 자, 이 속에는 무슨 말이 가로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된다. 네, 원래 있던 어문 하나가 다른 어문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죠. 한 어문이 수적인 변화는 없어야 돼요. 그쵸? 수적인 변화는 없이 다른 어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교체. 이 교체 안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쵸?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자음동화, 그 다음에 구개음화, 그 다음에 모음동화 등이 사실은 다 이 교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스타일로 하자면 어떤 어문 변동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서술을 할 때 이를테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났을 때 그것을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할 말도 맞지만 그 현상을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직은 총론이니까 정리합니다. 교체가 어문 변동의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큰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어문의 수에 변동이 없어야 되고요. 원래의 표기된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발음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됐나요? 네. 그 다음 축약입니다. 축약, 뭐가 떠오르죠? 압축 파일이 떠오르죠. 그죠? 압축 파일이 떠오릅니다. 우리 압축 파일을 다시 열면 원래의 모습들이 다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어문이 합쳐져요. 그럼 우리 눈에 1 더하기 2가 1 더하기랑 헷갈리겠다. 그죠? A 더하기 B가 합쳐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C로 제3의 어문으로 보이는데 이 C 속에는 A의 성격과 B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빠진 게 아니고 두 개가 합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기역과 히읗을 합치면 뭐가 되죠?
키읔이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음운 한 개가 되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모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모음 축약.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배우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음운의 개수 면에서 두 개가 한 개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줄어들죠. 그런데 그 새로 변한 그 제3의 음운은 원래 변하기 전에 합쳐진 두 개의 음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울 지금 이야기할 탈락과 구분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탈락, 리을 탈락 이런 것들이죠. 자, 솔 더하기 나무입니다. 그죠?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고, 그렇죠? 울다의 어간에 연결음이 니가 붙었을 때 우니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이거는 이제 표기도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것과 반영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제 원래 분석했을 때 있던 음운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죠? 사라졌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드는데 얘는 깔끔하게 한쪽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리얼 현적 있나요? 여기에 리얼이 현적 있나요? 없죠. 그쵸? 그런 겁니다. 모음도 있습니다. 쓰다의 쓰 더하기 연결음이 써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으가 탈락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아까 기역과 히읗이 합쳐진 것을 크로 볼 때, 그쵸? 그런 것들은 그런 게 뭐가 있냐고요? 디귿과 히읗이 합쳐지면 티읕이 됐는데요. 자, 좋다. 이걸 발음을 좋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 티읕이 이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축약이 되었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티읕 속에 디귿 성질과 히읗 성질이 다 있으니까 얘는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축약되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요 얘들은 쓰다, 소나무, 우니 이 경우는 원래 두 개의 어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원래 하나 사라진 어문이 전혀 흔적이 없죠. 이것은 탈락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어쨌든 이렇게 축약과 탈락은 조금 구분해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첨가는 없던 어문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간단히 보면 솜이불 있죠. 제가 솜이불을 발음은 했지만 표준 발음이 솜니불입니다. 솜니불. 그렇죠? 솜니불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형이 니은으로 교체된 거 아닌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 초성의 이형은 우리는 소리값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아무 음운이 없었는데 니은이라는 음운이 끼어들었죠. 결과적으로 첨가되었다.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은 첨가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비분절 음운은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되고요, 그죠? 자음과 음운의 개수의 변동에 초점을 두어서 그 복잡다단한 음운 변동 현상을 4개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교체는 음운의 개수에는 변동이 없이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축약은 2개가 하나로 줄어드는데 그 하나에 줄어들기 전에 2가지 음운의 성질이 다 녹아있는 것. 그 다음에 탈락은 하나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첨가는 없던 것이 하나가 끼어드는 것. 됐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배울 우리 모든 음운 현상들이 또는 음운 변동 현상들이 교체인지 축약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잘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운 변동 총론을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 그림이 참 좋은데요. 자, 음운 변동은 교체 아니면 축약 아니면 탈락 아니면 첨가인데 그 교체 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된소리 대기가 있고요. 자음 동화가 있고요. 부계 음화가 있고요. 모음 동화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떻게 보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실현한 이 PPT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음절의 끝소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은 음절 단위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한 음절 안에 처음에 나오는 초성, 즉 자음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든지 옆에 우리는 모음을 끼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음들도 껴있죠. 음절들도 껴있죠. 뭐 이를테면 가, 그렇죠? 가고 둘 다 초성과 이 모음으로 중성으로 한 음들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는 반드시 자, 모가 오고 나서 받침소리로 자음이 있는 그 음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것을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고요. 저 한 음절을 이루는 받침자음 그 음절에 대한 이야기가 음절의 끝소리인데 거기 규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규칙이 있다? 자, 우리말 자음 중에 이 받침에 오지 못할 자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온다는 것은 표기를 말합니다. 그렇죠? 받침으로서 표기될 수 없는 자음은 없어요. 자, 즉 모든 자음이 뜻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받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서 소리는 모두 나지 않고요. 몇 개만 난다? 7개만 소리가 받침 소리로, 즉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는 그 규칙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 7개 뭘까요? 네, 우리 기역, 니은 순서 아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하면 8개죠. 여기에서 시옷 하나 빼고 7개로만 소리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쉽지?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기역, 니은부터 이응까지 쭉 외우시고 나서 시옷 빼고 이 시옷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국어사 부분에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요것도 이해가 되고 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옷 소리와 디귿 소리에 대해서 지금 현대 발음하고 그 이전에 중세 발음이 달랐다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변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은 들으만 드시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뭐라고요? 우리 자음 받침에 모든 자음이 다 표기는 할 수 있으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음은 몇 개만 난다? 기역부터 이응까지 시옷 빼고 그 7개만 발음으로서 실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제 두 꼭지가 있는데요. 제가 PPT 잠깐 쓰겠습니다. 요 말이 보이시나요? 음알 또는 자음 앞에서 음알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현되는 겁니다. 한번 쉽게 볼게요. 자, 박, 부엌. 자, 받침이 기역으로 쓰여진 건 당연히 기역으로 소리 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받침이 쌍기역으로 실현되었는데, 자, 여기서 왜 음알 또는 자음 앞이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 연결이 됩니다만은, 밖에라고 하면, 이 발음이 우리 밖에가 되어서, 사실은 이 쌍기역이 그대로 뒤에 모음에 옮겨가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막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말이라는 말이에요. 어말. 띄어쓰기 기준으로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뒤에 말과 연음되지 않을 때, 그렇게 어말로 발음을 할 때 이 쌍기역은 쌍기역 발음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역으로 바뀌어서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이 키역이죠. 부억, 그쵸? 키역 소리와 기역 소리는 다르죠, 분명히. 그런데 이 역시 부억해가 이렇게 되면 부억해가 되어서 이 키역 소리가 실현이 되죠. 실현이 되는데
역시 어말로, 즉 띄어쓰기에서 끊어버리고 뒷말과 연음하지 않을 때 부억 이렇게 기역 소리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는 겁니다. 왜? 쌍기역과 키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게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이 아무거나 바뀌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쌍기역과 키역의 같은 계열의 소리인 기역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소리 나는 것은 내란 니은입니다. 특별히 손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제일 많은 변동이 일어납니다. 얘들이 모두 디귿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받침이 디귿이어도 당연히 디귿, 받침이 티엇이어도 디귿, 받침이 시옷, 쌍시옷이어도 디귿, 지읒, 치읓이어도 디귿, 히읗이어도 디귿을 납니다. 볼까요? 나 밑에 디귿, 낫. 그 다음에 티읕, 낫. 시읒, 낫. 지읒, 낫. 치읒, 낫. 어떻게 했을 때? 예, 어말일 때. 어말일 때 뭐 되지 않는다? 예,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뒤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었을 때 그걸 어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마지막 소리로 났을 때 전부 다 쟤들은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다, 있다. 그 다음에 히읗. 요것은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데 이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것은 어말이 아니고 어말이 아니잖아요. 뒤에 지금 말이 이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왜 그래요? 예, 뒤에 시작되는 게 뭐죠? 자음이죠. 그래서 음알은 이제 방금 전부 다 음알이었고요. 그 음절의 끝소리 다음에 연결된 소리가 자음일 때 디귿, 자음이죠. 예, 그럴 때도 쌍시옷이 뭘로 바뀌었다? 예,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되었다는 거죠. 끝소리 규칙이.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히읗. 히읗 역시 뭡니까? 어말입니다. 그죠? 어말. 어말에서 디귿으로 소리 바뀝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리얼 받침 당연히 리얼로 소리 나죠. 그쵸? 예,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미음 소리, 예, 미음으로 소리 발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읍과 피읍. 비읍과 피읍. 비읍은 7개 중에 들어있죠. 근데 피읍은 거기 안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밥은 그냥 밥이 되는데 무릎 역시 뭐가 된다? 예, 피읍과 가장 비슷한 계열의 소리 중에 7개 들어있는 게 바로 비읍입니다. 그래서 무릎, 피읍이 따로 받침 소리가 없어요. 받침으로 올 때는, 즉 음알로 올 때는 또는 뒤에 자음이 시작될 때는 뭐 비읍으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영 소리, 예, 강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운 변동에서 이영을 하나의 음운으로 이야기할 때는 초성에 오는 이영이 아닙니다. 받침 소리, 응 할 때 받침 소리 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 한번 짚어드립니다. 왜요? 우리말의 초성에 나오는 이영은 실제 음운으로서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 모음만 있어 우리 이걸 아라고 읽죠. 그래서 이 아는, 이 이영은 여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지 소리 값은 따로 없다는 것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음운에서 이영을 이야기할 때는 받침 소리 이영을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모든 모음 중에 몇 개만 소리 나는 것, 7개만 소리 나는 것을 첫 번째 케이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7개는 다 아시겠죠? 뭐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는 개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것 때문에 또 다른 꼭지가 하나 생깁니다. 자,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악. 자, 보세요. 아까 진짜 자기가 띄어쓰기 마지막 자음 음알이든지, 그쵸? 그렇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 이 자음이 뒤에 자음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자음 앞에서 뭐죠? 이 자음 중에 7개 들지 않는 것은 7개로 소리 나는 것으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실현되었죠.
그럼 이번에 선생님 음알은 알겠는데요. 뒤에 뭐이면 모음이면 어떻게 돼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다른 단원에서 다른 강의에서 공부를 했지만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태소에는 자기 그 형태소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 그걸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형식 형태소라고 그러죠. 됐나요? 대표적인 게 어미와 조사죠. 형식 형태소. 예, 그거 아니고 실질적인 영혼의 어간이나 다른 단어를 형성하는 뜻 알맹이를 가진 것은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맞나요? 지금은 형태소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제 강의라든지 자료를 먼저 참고하시고 공부를 이어가셔야 되겠죠. 자, 요거 지금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결국 뽑아내면 요 모음이라는 소리인데요. 그냥 모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뭐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현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음절의 끝소리에 연결되어 있는 뒷부분이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 형식 형태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뭐죠? 조사하고 단어로 치면 조사, 그 다음에 용언 안에서 어미. 예, 그 형식 형태소 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꽃, 위. 자, 꽃이 음알에 쓰이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꽃. 아까 치읓은 디귿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쵸? 맞나요? 예, 그래서 음알에 쓰이면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었을 텐니다. 자, 그런데 음알이긴 음알인데 우리가 연음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아까 연음이 안 된다는 걸 전제했었죠. 그 실현되는 것은 꼬디에 나비가 꼬디에 앉았다. 자, 여기서 끊는다면 꽃 맞아요. 꽃 그렇죠? 예, 꽃. 그 다음에 위에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읽으셨다. 근데 만약에 연음을 할 때 자, 이게 뭐죠? 충돌하는 자음은 없죠. 위라는 단어에. 그런데 이 위가 upside라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자, 그럴 때 꽃이 뭘로 디귿으로 바뀐 그 상태에서,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실현된 상황에서 꽃 뒤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났다? 예, 꽃. 음절의 꽃소리 실현되고 맞나요? 위에와 결합될 때 뭐 이것이 디귿이 연음되어서 꼬뒤에 꼬뒤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잘 되어 있네. 지금 그러면 안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이 음절 끝소리가 실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볼까요? 나비가 꽃에 앉았다. 자, 이 꽃이 단독으로 쓰면 꽃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연음된다면 꽃에 앉았다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발음하면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 꽃에 앉았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죠. 즉, 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 자기 소리 그대로 살려서 연음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뒤에 이 애가 바로 뭐라는 거죠? 조사. 예. 처소 부사격 조사인 형식 형태소더라 그 말이죠. 신비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가지 실현되는 그 사례 실천되는 어떤 환경과 그리고 그 대비되는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됐나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변동의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고요. 포인트는 요건 것 같습니다. 뭐죠? 예. 뒤에 그 음절 끝소리 자음 뒤에 시작되는 모음 형태가 모으면 실질 형태소면
음절의 끝소리를 실현해서 즉 바꾸어서 연음이 되고 그렇죠? 뒤에 붙는 어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면 즉 조사라든지 음이라면 이 앞에 있던 음절의 끝소리가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음만 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음운 변동 전체적인 총론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